안녕하십니까. 3조입니다. 저는 환자 대조군 연구의 이론적 개념 정리와 발표 그리고 PPT 제작을 맡은 김지혜입니다. 네, 저는 첫 번째 논문 염증성 장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코호트 내 환자 대조군 연구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고태림입니다. 저는 두 번째 논문 병원 기반의 당뇨 자가 관리 프로그램이 당화혈색소 조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전순희입니다. 환자 대조군 연구 방법과 적용된 논문 사례 분석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환자 대조군 연구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논문 두 가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대조군 연구란 현재 시점에 생긴 질병이 과거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했는지 알아보는 연구입니다. 질병이 현재 시점에 발발하였고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현재의 질병의 원인 혹은 위험 요인을 추론하는 후형적 연구입니다. 과거의 기억, 의무 기록 등에 의존하여 연구합니다. 연구 설계는 이미 질병이 발생한 상태의 환자군과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대조군을 선정한 후 각각 과거에 경험했던 위험 요인의 노출 여부를 조사합니다. 환자 대조군 연구의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는 대상자의 선별입니다. 먼저 환자군은 연구하고자 하는 특정 질병을 가진 대상자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살펴보면 명백한 환자여야 하고 새로 발생한 환자여야 하고 반드시 잠정적 연구 대상을 대표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연구 결과를 연구 집단으로 일반화할 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 과정이 대조군과 동일해야 합니다. 대조군은 연구하고자 하는 특정 질병을 가지지 않은 대상자이며 질병이 연구 시점에 없어야 하고 질병을 가지지 않은 대상자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없는 것 외에 환자군과 차이가 없어야 하며 위험 요인 폭로 측정 조건이 환자군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환자 대조군 연구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단기간 내에 연구 수행이 가능하며 비교적 드문 질병을 연구하기에 적합하고 한 질병에 관계되는 여러 위험 요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 대상 선정과 측정 방법에 대한 통제가 비교적 쉽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요인에 대한 노출률이 낮은 경우 곤란하고 요인과 질병과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불분명하고 적절한 대조군 선정이 어렵고 비교 위험도를 직접 측정할 수 없으며 연구 과정에서 편의가 게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자군과 대조군의 잘못된 분류로 인해 선택 바이어스, 오분류 바이어스가 일어나기 쉽고 정보 수집 단계에서 기억 소실 바이어스와 회상 바이어스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환자 대조군 연구의 교란 변수의 역량을 자료 수집 단계 혹은 분석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짝짓기법을 활용합니다. 짝짓기란 어떤 교란 변수가 존재할 때 환자군에서의 교란 변수의 분포가 대조군에서도 동일하게 분포하도록 미리 계획적으로 대조군을 뽑는 방법입니다. 환자군 개개인마다 짝짓기 변수의 특성이 완전히 동일하도록 대조군을 하나 혹은 둘 이상씩 골라 서로 짝짓는 개별 짝짓기법과 환자군과 대조군 전체에서 교란 변수의 분포가 동일하도록 하는 빈도 짝짓기법이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 분석한 논문에 활용된 연구 설계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코호트 내 환자 대조군 연구는 첫 번째 논문에서 활용하였습니다. 단순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이어스들의 통제를 위해 코호트 내 환자 대조군 연구와 같은 변형된 방법을 활용합니다. 환자군은 코호트 추적 관찰 시작 시점 기준 과거 기간에 관심 질병이 발생한 적이 없는 집단을 추적 관찰하여 현재 시점 질병이 발생한 대상자이고 대조군은 질병 발생 위험에 함께 놓여 있었으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연구 시작 시점에 연구 대상 질병이 이온되지 않은 사람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원인과 결과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불분명하다는 환자 대조군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한 방법입니다. 연구 초기에 선정된 대조군은 이후 관심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 연구에서 환자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논문 1에서는 코호트 내 환자 대조군 연구 방법 중 네스티드 케이스 컨트롤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환자 대조군을 짝지어 조건부 로지스틱 분석과 병행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전형적 코호트 연구들에 비해 자료 수집에 있어서 노력과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통계적인 효율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고 일반적인 후형적 연구들에 비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차가 적습니다. 논문 2에서는 비무작위 배정 환자 대조군 연구를 설계하였습니다. 표본 선정 시 비무작위 배정 후 환자 대조군 연구를 시행한 방법으로 일정한 사전 규칙에 의해 배정하는 방법입니다. 환조군과 대조군의 비교 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선택 바이어스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연구자가 배정 규칙을 사전에 알게 됨으로써 눈가림 원칙에 어긋나 발생하는 바이어스입니다. 지금까지 환자 대조군 연구의 이론적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파트에서는 두 가지 논문을 통하여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 염증성 장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코호트 내 환자 대조군 연구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연구 목적으로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고 염증성 장질환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진단 전 BMI 차이, 흡연 여부, 흡연량, 흡연 기간, 음주 습관, 그리고 일회 음주량, 헤모글로빈 수치 차이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연구 설계는 코호트 내 환자 대조군 연구를 진행하였고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구축된 코호트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로 총 112만 5,691명에서 염증성 장질환 진단자 1,443명, 그리고 미진단자 111만 5,248명이 추려졌고 진단자 중 진단자 제외 8,272명을 제외했으며 검진정보 누락자와 진단 후 검진정보를 제외를 시행하였고 연령, 성별 기준으로 1:3 무작위 매칭을 진행하여 결국 환자군 941명, 대조군으론 2,823명이 연구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료 수집은 심평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활용하였고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수집된 내역을 코호트 형식으로 구축한 표본 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앞서 개념 부분에서 설명한 네스티드 케이스 컨트롤로서 환자 대조군을 성별과 연령대 기준으로 매칭하여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고 모든 통계 분석은 SAS 버전 9.4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 수준은 0.0으로 하였습니다. 관련 변수로는 독립 변수는 대상자의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소득 수준이며 종속 변수는 염증성 장질환에 의한 여부입니다. 연구에서의 관심 변수는 흡연 상태, 흡연 기간, 흡연량, 음주 습관, 일회 음주량, BMI, 혈중 헤모글로빈이며 대상자의 성별과 연령대, 짝짓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염증성 장질환과 음주 습관, 거주 지역, 소득 분위는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흡연 상태, 흡연량, 흡연 기간, 헤모글로빈, 체질량 지수는 환자 대조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을 보였습니다. 음주 습관에 있어서 음주 횟수에 따라 질환 발생 양상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이유는 심층적인 그리고 국내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을 하였으며 검진 데이터를 많이 포함한 자료로 보다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염증성 장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규명하고 질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예방해야 된다고 논문에서 제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특징과 제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특징은 네스티드 케이스 컨트롤을 사용하였고 이 네스티드 케이스 컨트롤은 코호트 내에서 환자 대조군 연구를 각각 따로 분석한 연구보다 효율적이고 신뢰도가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112만의 인구의 데이터가 구축된 표본 코호트를 이용한 연구로서 대표성이 높고 장기간 연구라는 점이 연구 수행에 의의가 있습니다.
제한점으로서는 전체의 20%만 검진 데이터로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질환의 원인은 복합적인 반면 연구에서 이용된 변수는 많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 병원 기반의 당뇨 자가 관리 프로그램이 당화 혈색소 조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연구 목적은 병원 기반 당뇨 자가 관리 프로그램 다이아베티스 셀프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당화 혈색소 조절률과 개선율에 대한 설명 모형을 개발하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연구 설계로는 비무작위 배정 환자 대조군 연구를 하였고, 비무작위 배정의 경우 선택 편의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 성향 점수 매칭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PSM은 실험군의 PS 점수와 가장 가까운 PS 점수를 가진 대조군과 짝짓기를 하였는데 최소 거리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은 지방의료원 11개 병원, 당뇨병 진단 환자 21,764명 중 DSMP 경험군 1,927명, 비경험군 19,837명을 추출하였고, 이 중 제외 대상인 HbA1c 검사 2번 이하 18세 미만 90세 초과, 입원 환자 제외 대상, 예를 들면 대화가 불가능하거나 컨디션이 매우 나쁜 경우, 정신질환, 암, 임신성 당뇨를 제외해서 DSMP 경험군 582명, 비경험군 6,211명을 추출하여서 PSM 매칭 방법으로 1:1 매칭을 하여 DSM 병원군 582명, 비경험군 582명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자료 수집은 수집이 공통적으로 추출 가능한 병원, 공공보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병원의 전산 자료로 수집을 하였고, DSMP 경험군의 경우 병원 전산 자료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주사표에 의한 자료가 있습니다. 환자의 특성으로는 소득 교육 수준, 결혼 여부, 거주지, HbA1c 초기값, 당뇨 유병 기간, 당뇨 합병증, 고혈압, 고지혈증 여부, BMI, 응급실 이용 건수, 치료 방법, 니코틴 중독, 음주, 신체 활동량, 선행 교육 경험 여부이고, 환자의 태도로는 자기 효능감과 TTM 행동 변화 단계입니다. TTM 범이론적 모델로는 고려 전 단계, 고려 단계, 준비 단계, 행동 단계, 6개월 이상의 유지 단계의 5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행동 수능도로는 투약 수능도, 자가 혈당 측정 주기, 당뇨병 합병증 검사 수능도, 방문 건수, 프로그램의 질은 총 교육 횟수와 총 교육 시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삶의 질 점수로는 신체적 기능과 신체적 역할 제한, 육체적 고통, 일반적 건강, 활력, 사회적 기능, 감정적 역할 제한, 정신 건강이 있고, 병원의 특성으로는 병상, 간호등급, 당뇨관리센터 여부, 당뇨 관리를 위한 국고 지원 비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변수입니다. 독립 변수는 병원 기반 당뇨 자가 프로그램이고, 종속 변수로는 HbA1c 조절률과 개선율입니다. HbA1c 조절률은 조절 목표인 7.0을 기준으로 하여 상하 2분형 변수이고, HbA1c 개선율은 시점별로 현재 검사 결과와 초기의 검사 결과 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 변수입니다. 설명 변수는 DSMP 등록 여부이고, 교란 변수로는 환자 특성과 병원 특성이 있습니다. 분석 방법으로는 백워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였고, 오플의 유의 수준을 설정하여 양측 검정을 하였으며, 윈도우 SAS 버전 9.1을 이용하였습니다. 논문을 요약하면 DSMP 경험 환자군이 DSMP 비경험 대조군에 비해 6개월 중재 효과와 12개월 유지 효과에서 HbA1c 개선율이 뚜렷이 감소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TTM 모델 기반의 환자의 동기 수준 변화에 따르면 고려 전 단계에서 중재 전의 HbA1c 조절률이 경험군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고려 전 단계에서는 동기 유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준비 단계 및 행동 단계에서는 HbA1c 개선율이 비경험군에 비해 경험군이 높게 나타났으며, 6개월 이상의 유지 단계에서는 HbA1c 조절률과 개선율 모두 비경험군에 비해 경험군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당뇨 자가 관리 프로그램이 생활 습관을 양호하게 변화시켜 HbA1C 개선율과 조존율이 향상되었습니다. 환자가 속해 있는 변화의 단계를 이해하여 스스로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경험하였다 하더라도 조절이 힘든 환자에게는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고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